왕의 밥상에는 나라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건강, 유교 철학이 모두 녹아든 국가적 제도였죠. 수라 정례, 승정원 일기, 일성록 같은 조선 왕실 기록을 보면 왕의 식사는 음식의 종류부터 담는 법, 불의 세기, 심지어 쌀 씻는 횟수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통치 철학이자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죠. 오늘은 음식에 특히 진심이었던 조선의 세 왕을 통해 그들의 식탁에 숨겨진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조선 최장수 왕 영조입니다. 영조는 조선 왕 중 가장 절제된 식습관으로 유명합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그가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맛을 철저하게 피하고 소식과 담백함을 중시했다는 기록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영조는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은 화를 부른다라는 신념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의 식사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매 끼니 한 숟가락씩 남기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고 밥의 질감과 두개의 농도까지 직접 점검했죠. 심지어 쌀 씻는 횟수, 밥 짓는 불 조절까지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일성노에는 쌀을 너무 많이 씻지 말고 물의 양을 삼가라는 왕의 명령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영조가 이토록 음식에 철저했던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절제된 식사는 곧 통치의 덕목이었. 왕이 사치스럽게 먹으면 신하들도 따라하고 결국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백성에게도 권장하며 농정과 식량 정책에까지 깊은 관심을 두었죠. 영조는 특히 제철 음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진귀한 식재료를 구하려면 백성들이 고생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철이 아닌 음식이 올라오면 이것을 구하느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느냐며 물리치곤 했습니다. 영조에게 음식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수양과 국정 운영의 연장이었습니다. 그가 83세까지 장수하며 52년간 재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절제의 철학이 담긴 식탁이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치세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정조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와는 정반대로 풍미와 품질에 민감한 미식가였습니다. 일성록에 따르면 그는 산지와 계절에 따라 재료를 달리 쓰게 했고 과일, 채소, 약재의 신선도를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맛은 곧 정성이라며 음식의 맛과 품질을 국가 통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죠. 특히 정조는 생선과 해산물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궁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운반 방법까지 점검했죠. 신선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건 어제 잡은 것이 아니냐며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산지 직송의 진심인 미식가였던 셈이죠. 정조는 새로운 음식 조합과 궁중 조리법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수라상에 얽매이지 않고 신선한 시도를 허용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특산물을 궁중 요리에 접목시키고 조리법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정조 시대에는 왕실 식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조의 미식은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식의 맛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려 했죠. 지방 특산물을 맛보며 그 지역의 토질과 기후, 백성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음식은 정조에게 백성과 소통하는 또 다른 창구였던 겁니다. 정조는 또한 음식의 색과 모양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음식의 시각적 아름다움도 중요하게 여겼죠.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의 배치와 색의 조화까지 세심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정조의 섬세한 미적 감각은 음식에서도 빛을 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는
누가 뭐래도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의 식탁은 사랑과 과학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세종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유독 깊었던 왕이었. 세자와 후궁들, 신하들의 건강을 늘 염려하며 보양식과 약선 음식을 직접 챙겨 준비하게 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곡물과 채소의 재배법을 연구하라는 명령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나이가 들어 이가 약해지자 세종은 부드러운 음식과 맞춤 식단을 특별히 지시했죠. 죽과 미음의 농도를 조절하고 고기는 오래 삶아 부드럽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효심이 깊었던 세종의 따뜻한 마음이 음식으로 표현된 겁니다. 하지만 세종이 일위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과학으로 접근했다는 점이죠. 세종은 음식이 곧 백성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집현전 학사들에게 농업 관련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농사직설 같은 농업 서적을 편찬했습니다. 세종은 전국 각지의 토질과 기후를 분석해 어떤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지 연구했습니다. 벼농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죠. 음식의 근본인 농업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또한 세종은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어떤 대체 식량을 구할 수 있는지, 구황작물로는 무엇이 좋은지 연구했죠. 구황찬요라는 책까지 만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넘어 백성의 밥상까지 생각한 왕이었던 겁니다. 세종은 심지어 음식의 영양까지 고려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쁜지, 어떻게 조합해야 영양 균형이 맞는지 연구하게 했죠. 지금으로 치면 영양학을 500년 전에 이미 실천했던 셈입니다. 세종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백성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조선의 식탁은 왕의 취향을 넘어서 국가 운영과 백성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영조의 절제는 왕 스스로를 다스려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었고, 정조의 탐미는 품질과 정성으로 시대를 이끌려는 의지였으며, 세종의 사랑은 과학과 결합해 백성을 먹여 살리려는 혁신이었습니다. 세 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음식에 진심을 담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백성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먹는 한 끼 한 끼도 사실은 이런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음식에 담았던 철학과 사랑, 그리고 과학 정신은 지금도 우리 식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수라상 뒤에 숨겨진 조선 왕들의 진심, 그들의 음식 사랑은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